안녕하세요. 사랑받을 자격을 기획 연출하고 있는 이영미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항상 연애에 실패하는 제가 그 이유를 찾아 나서면서 시작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혹시 서울에 홀로 독립해서일까? 아니면 외로운 사주를 타고 나서? 그것도 아니라면 과거 가족에게 받은 상처 때문일까? 라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 외로움의 뿌리를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입니다. 20살 이후에 맺은 관계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연애예요. 근데 연애할 때 제가 상대의 애정에 집착했던 이유가 가족사와 연관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태어나서 처음 맺은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때 받았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현재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애사와 가족사를 엮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다큐는 저에게 성장통 같아요. 결국 내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과거의 상처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재의 내가 나와 내 주변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힘들고 고되지만 그래도 이 과정의 끝에는 한층 성장한 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이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 작업은 제 인생의 과업과도 같은 일이기에 마음을 잘 헤아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경들을 연출하고 있는 고두현입니다. 안경들은 30년 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청년과 그 청년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청년의 이름은 이내창인데요. 2014년에 제가 우연한 계기로 이분의 이장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열었는데 그 무덤에서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지고 안경만 온전한 형태로 나온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그 모습이 저에겐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경이 나오던 순간에 그 안경을 지켜보는 친구들의 눈, 그리고 그 눈 위에 있는 안경들이 인상 깊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데요. 동시에 안경을 끼고 있으면 되게 불편하다라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제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젊은 시절 경험했던 사건이 바로 이 안경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 이후에 친구들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지만 동시에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그런 이중적인 상황을 안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의문사 사건을 안경이라는 사물을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점과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하고 해결하려는 의지, 마지막으로 그 시간의 흐름을 안경이라는 물건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번에 전주랩의 기획개발 펀드에 선정된 안경들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없는 남자는 교통사고로 얼굴과 또 기억을 잃은 한 남자와 그 남자를 차로 치여서 기억을 잃게 만든 한 여자의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의 이야기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연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기억을 잃었다면 그가 이전에 지은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원죄의식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하라는 캐릭터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와 또 반전의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저는 연하라는 캐릭터가 기존의 미스테리 스릴러에서 좀 많이 보여져 왔던 전형적이고 수동적인 캐릭터의 이미지가 아니라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고 가장 고민하는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좀 능동적인 캐릭터로 영화 속에서 형상화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의 영화이다 보니까 영화적 트릭과 또 반전과 장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비즈니스 미팅 때나 또 개별적으로 여쭤보시면 그때 아주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랩 멘토링을 통해서 가장 사실 좋았던 거는 혼자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옆에서 같이 캐릭터와 또 구조에 대해서 고민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상의 가장 큰 변화는 멜로와 또 미스테리 스릴러의 묘한 경계선상에 처음에 이야기가 존재했다면 조금 더 상업적인 컨셉으로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에 좀 더 안착해서 집중하게 된 점들이 사실 이제 시나리오 작업에서 가장 큰 변화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희를 기획하고 연출할 윤신경입니다. 연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정이 따뜻하고 순수한 연희를 만나서 마음을 여는 법을 알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도 또 누군가에게 자기 진심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희라는 인물은 세상과 사람을 대할 때 계산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더라도 끝까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희가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로서 사라져가는 인간성과 순수함 그리고 사랑이라는 가치를 떠올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디 덴치와 케이트 블란쳇이 나온 노트온 스캔들입니다. 어느 한 시절에 만난 두 여자를 그리고 있다는 점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내면이 관전 포인트인데요. 그러한 점이 본 작품인 연희와 맞닿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의 주 공간인 유치원은 주인공인 미정이 살아남아야 할 장소이자 또 미정을 변화시킬 연희를 만나는 곳입니다. 세상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공간을 활용하여 감정을 구체화시키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와 어른의 대비를 통해서 인물이 갖고 있는 딜레마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병의 각본 연출을 맡은 명세진입니다. 열병은 소시지 공장을 배경으로 과로에 시달리던 한 노동자가 열병을 호소하더니 갑자기 괴물로 변해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내용의 호러 영화입니다. 열병을 처음 쓸 때 슬래셔 무비라고 생각하고 쓰진 않았는데요.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굶주림에 시달린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보여주는 날카로운 눈빛이라든가 아니면 먹이를 허겁지겁 먹을 때 보여주는 의도하지 않은 잔인한 얼굴 같은 모습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열병도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어떤 폭력적인 장면을 묘사하기보다는 인간성을 상실한 괴물로 변한 등장인물들이 동료들을 죽일 때 보여주는 죄책감이 사라진 얼굴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싶습니다. 정규직 밑에 비정규직, 비정규직 밑에 현장 실습생 같은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게 당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인데요. 이런 약자들이 소시지 공장에 모여서 구조를 기다리는 가운데 더 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구해주러 올 거라는 희망과 기대가 점점 커지다가 완전히 꺾이는 식으로 반전을 주고자 합니다. 구조 요청을 받고 온 군인들이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해주진 않고 그들을 고립시키고 더 큰 위기를 겪게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사건을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을 향한 비정규직들 간의 시기와 미움이 그들의 연대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힘을 합치지 못하고 좌절하기 쉬운 상황으로 내몰리곤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갈등을 공포라는 장르 안으로 녹여서 시의적절하고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창회는 크게 다를 거 없는 일상을 살고 있는 평범한 노인의 종선이 어느 날 친구에게 만나자는 전화가 오면서 일상의 변화를 느끼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찬 종선과 그로 인해 무료했던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을 통해서 노인의 새로운 모습과 그 삶을 경험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생각하는 노인은 약하거나 또 나이가 들어서 죽음과 가깝기 때문에 되게 안쓰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죽음이란 것이 오히려 저희 할아버지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처럼 저를 포함한 다른 누군가에게 노인의 모습은 어떠한 편견으로 남아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정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저희 할아버지의 일상 속에는 오히려 소소한 재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동창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종선은 실제 저희 할아버지 이름인데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제가 느꼈던 어르신들의 귀여운 포인트를 살리고 싶어요. 동창회에서는 종선이 공원에 앉아있거나 꽃을 꺾어서 집에 자고 있는 아내인 정기한테 가져다 주는데요. 가만히 자고 있는 정기가 걱정돼 손을 코에 가져다 보기도 하는 그런 조금의 코믹함? 그런 것들을 섞어서 무뚝뚝하지만 귀여운 종선의 캐릭터를 그려내고 싶습니다. 사실 찍고 싶어서 적어놓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어떤 글을 좋아할까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엄청난 사회적 메시지를 담긴 무언가보다는 일상에서 느껴지는 사소한 감정들을 다루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청력이 떨어진 할아버지가 어느 날 목에 생긴 암 때문에 목소리까지 잃게 됐는데요. 이제 수아라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거를 그 노인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힘찬이는 자라서는 영화감독 정희가 중학교 2학년 남학생 힘찬이를 주인공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요. 이 정희가 결혼한 친구의 집들이에 가서 이 시나리오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 남편과 말싸움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힘찬이처럼 차별의 순간에 침묵했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저도 저 나름의 방식대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보시는 관객분들께서 나도 힘찬이처럼 저렇게 침묵했을 때가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외했던 학생 중에 정말 순수하게 아무 생각이 없었던 남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학생을 보면 주위 친구들 영향도 참 많이 받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보면서 얘는 커서 어떤 어른이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시기에 이제 친구들이랑 페미니즘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어른들이 빨리 바뀌어야 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쳐서 다음 세대에 더 평등한 세상이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 영화라는 액자식 구조를 활용하여서 정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또 정희가 그리고자 하는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같이 나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희가 지금의 세대보다 더 평등한 다음 세대가 오기를 바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정희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지지고 볶고 맺히고는 밥 먹듯 씨름하는 여자 고등학생 씨름부 3인방이 밥 한 끼 짜리려고 씨름하는 조리고 남학생들을 만나 싸우고 다투고 상처받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성장 스토리입니다. 삭막하기만 할 것 같았던 입시의 종착역 고3, 여름의 찬란함과 푸르름을 담아 시끌벅적하고 유쾌하게 그려낼 예정입니다. 씨름부 3인방은 각각 매화급, 국화급, 무궁화급으로 나뉘어 다양한 여성의 신체를 보여줄 예정이고, 조리고 남학생 4인방 푸드포는 각기 대표하는 요리 카테고리를 살려 한식, 중식, 일식, 양식으로 각각의 캐릭터성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국화처럼 유연하고 단단한 여주인공이 한식처럼 진국이고 다채로운 남주인공을 만나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이 될 예정입니다. 네, 처음 시작은 감독, 작가, 기획자, 여성 3인방의 만남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찾았고, 우리가 살아왔고 만나왔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대상화되지 않고 씩씩하고 건강한 여자아이들의 삶을 보여주고자 하였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고정관념처럼 틀에 박힌 성 역할을 전복시켜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씨름하는 여고생들과 요리하는 남고생들의 지지고 볶고 성장하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갈등의 방향이 정확해졌다는 점이요. 씨름부 3인방과 조리보 F4까지 인물이 많아서 갈등이 여러 갈래였습니다. 씨름부 내부의 갈등도 있었고, 조리고와의 갈등, 그리고 어른들과의 갈등까지. 그래서 이야기가 다소 복잡한 구석이 있었는데, 이번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갈등들은 삭제하고 인물들을 정확한 하나의 갈등으로 몰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전보다 정확한 방향성을 띠게 됐다는 점, 그게 이번 멘토링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에 대하여의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맡은 차정윤입니다. 딸에 대하여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중년의 엄마인 상옥과 그녀가 요양병원에서 돌보고 있는 무연고의 치매노인 제희, 그리고 상옥의 딸인 그린과 그녀의 동성연인 레인까지 4명의 여성의 이야기가 담긴 드라마 장르의 영화입니다. 엄마인 상옥과 레인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내내 긴장의 연속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극이 점점 진행이 되어 가면서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의 변화가 미세하게 일어나는 모습들이 영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관계의 지형도가 점차 변화하는 이 찰나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내서 영화 속에 잘 드러내어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상옥은 엄마이기 때문에 갖는 자식에 대한 걱정 그리고 기대가 참 많은 인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하는지, 내가 엄마로서 지금까지 자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캐릭터의 모습을 영화 속에 담고 싶습니다. 그리고 레이는 본인이 믿는 신념이 굉장히 확고하고 본인과 본인 주변에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는 측면에서 매사에 진지하고 사려 깊은 면모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때때로 그것이 엉뚱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상대가 기대하는, 예상하는 바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이 캐릭터의 독특한 매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옥이 엄마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은 영화 내내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특별한 지점은 상옥의 걱정이 단순한 그 걱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선택을 하는 지점에 있는데요. 그 선택은 단순히 엄마로서의 엄마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는 주체적인 선택이라는 지점에서 이 영화의 상옥이 보여주는 마지막 한 걸음이 영화의 전체적인 메시지와 닿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영화 세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먼저 세일에 가는 풍습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세일에는
371이라고 불리는 아기가 태어난 후 21일간 외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아기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기간이자 풍습을 말하는데요. 영화는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막 아빠가 된 주인공이 상갓집에 다녀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세일의 371이라는 풍습을 이 같은 주인공의 상황과 심리에 엮어내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세일이라는 풍습을 소재로 가지고 진행되지만 이 풍습이나 미신, 초자연적인 것들을 완벽히 초자연의 부분으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들과 오진의 일상 그리고 심리에 최대한 붙이고 섞이게 하려 합니다. 상갓집을 갔다 오면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상문풀이를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처음 보는 풍습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 있다 생각하고요. 영화에서도 초자연적인 것들을 일상 안에서의 일로 느낄 수 있게 그리려 합니다. 세일에서 장례식장이 나오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존재의 인물을 저 세상의 인물로 그리지 않고 주인공이 옆에 실존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그리려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존재들이 초자연의 영역에서 혹은 주인공 심리가 작용하는 영역에서 혹은 실체가 있는 현실에서 이 영역들 모든 곳에 걸쳐져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세일에는 우진의 두려움, 공포심이라는 심리를 다루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진은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음 세계로 나아가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우유부단함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진은 책임감이 있으려 노력하는 동시에 그 책임에 대한 무게를 무서워하는 인물이고요.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물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우진의 얼굴에서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